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자사이언스 진현자입니다. 오늘 기권 관련해서 나누어 볼 이야기는 바로 대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왜 그런 방향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예정이고요. 스텝 3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기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시지구, 즉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더불어서 태양계가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시대기 진화의 의미까지 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텝 1, 우주의 탄생입니다. 에드윈 허블이 1929년 은하의 스펙트럼을 연구하였는데 대부분 다 적색 쪽으로 치우쳐서 결국에는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면 한 점으로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이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주는 빈 공간이고 이 점을 바로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이 특이점은 굉장히 고온이고요. 밀도도 높고 시공간과 그런 물질들이 혼재된 상태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폭발 현상이 팡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팡하고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우주를 만들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바로 대폭발설 빅뱅 이론이고요. 이 이론에 따르면 고온이었던 그 처음 상태에서 현재는 온도가 더 낮아졌고 밀도도 작아졌고 공간은 더 넓어진 형태이고 나이는 약 138억 년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폭발설의 증거로는 첫 번째, 수소 대 헬륨 비율이 3대 1인데요. 수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을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사실 헬륨의 비율이 더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보나 수소 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이었다는 것. 증거 2번은 아까 설명했고요. 증거 3번 보시면 2.7K, 2.7도의 우주 배경 복사가 어디에서나 균일하게 관측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보나 2.7K, 2.7K, 2.7K의 우주 배경 복사가 보였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말 그대로 우주 배경에서 나오는 전자기 복사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대폭발설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급팽창설이라는 인플레이션 이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해야지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가 공간적으로 등방하고 균일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우주의 탄생은 대폭발설과 이 급팽창설 인플레이션 이론을 결합하여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폭발에 의해서 그런 싹튼 물질의 유동들, 퍼져나간 그런 물질들이 결국에는 중력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합니다. 물질들이 서로 이제 많이 뭉쳐진 구간들, 아닌 구간들이 나타나면서 불안정을 야기하면서 성운을 만들게 되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거대 은하단이나 은하를 형성하게 되면서 태양계의 형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양계의 형성 바로 성운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운이라는 것은 바로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스 그리고 그런 먼지, 티끌과 같은 그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주변에 있는 난류 왜냐면 물질들이 더 많이 뭉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들이 모이면서 난류가 생기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자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전이 생기면서 동시에 가군동량과 중력 수축을 일으키는데 가군동량은 무엇이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회전축에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짧은 거리, 회전축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 거리에 있다고 칠 때 가까운 거리, 짧은 거리에 있을 때는 회전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먼 거리에 있을 때는 회전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 회전축에서의 거리 RV를 곱한 값이 일정하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들이 계속 안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운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회전축 방향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방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 가로 이 방향입니다. 그럼 이 방향의 운동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이때 힘이 크게 세 가지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만유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만유 인력. 첫 번째 힘, 만유 인력.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힘은 어떤 힘이냐면은 두 번째 힘은 가스 구배력입니다. 두 번째 힘, 가스 구배력. 가스 구배력이 뭔가요? 가스 구배력은 압력인데 수소와 헬륨이 기체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활발한 운동 에너지를 갖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그런 압력에 의한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원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원심력은 사실 이제 구심력에 반대되는 그런 방향인데 운동하는 물체에 나타나는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심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 R은 mv 제곱, 즉 회전축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원심력이 최소가 됩니다. 0이고요. 이렇게 회전축에서 멀어질 때는 원심력이 최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원심력입니다. 최대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축 방향 보시면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고 결국에는 물질들이 계속 모이기 때문에 만유 인력이 가스 구배력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고 결국에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푹 어떤 색으로 할까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은 원심력이 최대가 되고요. 결국에는 최대가 되고 원심력이 최대가 되고 만유 인력이 결국 가스 구배력과 원심력과 정력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어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힘이 합쳐져서 결국 모양이 원반 모양의 디스크 모양으로 성운이 변하게 됩니다. 옆에 보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스, 티끌, 먼지로 구성된 이런 원반 모양의 성운이 형성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질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겠지만 중심부가 더 이렇게 물질들이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중력값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부는 밀도가 더 커져서 원시 태양, 별,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원시 태양을 형성하고요. 주변부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서 미행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미행성은 첫 번째는 어떤 과정이냐면 온도가 점점점 태양에서부터 멀어지면서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고체 티끌들이 이렇게 충돌하여서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집적 현상에 의해서 미행성이 성장해서 결국에는 원시 지구가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스텝 3입니다. 원시 대기의 형성 및 진화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지구 탄생부터 그 다음에 주요 이벤트가 있는, 사실 여기 뒤에 더 있겠지만 주요 이벤트가 있는 약 6억 년까지 이렇게 표시해 보았고요. 지구 탄생부터 한번 직접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억 년 원시 지구가 형성되면서 원시 대기가 형성되었는데요. 그때 주요 성분들은 수증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질소입니다.
이 기체들은 화산활동과 미행성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체들이고요. 소량의 기체들은 이렇게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이산화황 같은 것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체들을 많이 다량으로 포함된 이유는 이때 미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원시 지구가 굉장히 고온이었고, 그리고 유성의 그런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산 활동도 활발하고 미행성에 그런 포함된 기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45억 년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달이 형성되었는데 달의 형성은 미행성의 충돌, 원시 지구에 굉장히 커다란 크기의 테이아라는 그런 원시 지구가 충돌하면서 합쳐지고 그런 엄청난 양의 부스러기가 주변부로 흩어지면서 결국에는 달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달과의 그 거리가 22,000km로 가까웠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구의 하루가 굉장히 시간이 짧았습니다. 43억 년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대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일어나는데요. 45억 년에서 46억 년부터 쭉 시간이 지나가면서 쿨링, 즉 식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식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수증기가 결국에는 이렇게 액체 상태가 되고요. 바닷물을 만들게 되고 이 물이 형성되면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용해되어서 마찬가지로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수증기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산화탄소 양이 처음부터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물에 용해되었기 때문입니다. 39억 년으로 가겠습니다. 유성의 공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성은 우주 초기의 물질로 물, 그 다음에 미네랄, 그런 아미노산, 그런 단백질 같은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물속에 녹아들어서 바닷물을 화학 숲으로 만든 것이죠. 화학물질이 든 그런 스프로 만들어서 중요한 이유가 35억 년에 최초의 생물 출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톤에 의해서 기상현상도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고요. 35억 년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이제 단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원핵생물, 핵막이 존재하지 않고 세포 소기관이 없는 그런 원핵생물인 바로 시아노박테리아, 남조류라는 그런 생물이 출현하면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물,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부산물로 산소를 만드는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바닷물의 산소의 그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그 대기의 변화에 굉장히 큰 대기의 진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계속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지구 초기의 이산화탄소의 약 99%를 소진하는 아주 커다란 일을 하게 됩니다. 25억 년으로 가겠습니다. 바닷속에 포화된 산소가 더 이상 바다에 녹지 못하고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바로 대기 중으로 이제 방출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산소가 바닷물 속에 있는 철 성분하고 결합해서 철광층을 형성하고요. 이것은 결국에 이제 인류가 철기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현재 나사에서 화성을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데 이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용할 수 없을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16억 년에는 진핵생물이 출현하였는데요. 이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핵막과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 좀 더 그 단세포와 원핵생물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억 년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육상으로 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바다에만 있다가 육상으로 출현했는데 그 이유가 대기 중 산소가 10%가 되었을 때 바로 오존층,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해서 오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면서부터 바로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프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질소는 처음부터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양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바닷속에 녹아들고 그 다음에 광합성 때문에 줄어들고 그 다음 산소는 25억 년부터 대기 중으로 방출돼서 이와 같은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스텝 4 원시 대기 진화의 의미 및 정리입니다. 현재 대기의 성분을 가지고 결국에는 과거 대기의 성분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NH3, 암모니아, 수증기, 메테인, 수소기체가 결국에는 산소에 의해 산화라는 과정,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죠. 산소와 결합하는 것 또는 수소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기가 진화하는데 보시면 수소를 잃어서 이렇게 질소 기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소를 잃고 산소 기체, 그 다음에 수소를 잃고 산소를 얻으면서 이산화탄소 기체, 그 다음에 산소와 결합해서 수증기를 만듭니다. 즉 산화는 자연의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이면서 대기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에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그런 단세포 생물의 광합성 작용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산화 과정,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용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인 화학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억 년에 화산활동과 미행성이 포함한 기체로 이런 수증기 이런 기체들 그리고 소량의 이런 기체들이 원시 지구의 그 초창기 원시 대기가 되고요. 그러면서 43억 년이 되면서 물이 액화되고 용해되면서 그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43억 년이 되면서 35억 년이 되면서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통해 부산물로 산소 기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요. 25억 년이 돼서야 비로소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되었다라는 것. 마지막 6억 년에는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6억 년 지구 탄생, 그 다음에 여기 현재이고요. 보시면 수소기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구 질량이 작기 때문에 붙잡혀 있지 못하고 워낙 그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붙잡혀 있지 못하고 다 날아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 일어났다가 물의 형태로 줄어드는 것,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보이시죠? 줄어드는 것, 25억 년 전부터 산소 기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암모니아, 메테인 소량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처음에 많이 존재했다가 나중에 줄어들죠. 아까 여기 보이시는 이런 반응에 의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소 기체 이렇게 일정한 양을 유지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원시 대기의 형성과 진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그런 지적 호기심과 그다음 지식의 확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